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언제 치아를 뺄까요? 란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치과 의사가 보더니 이제 이건 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치과에 갔더니 또 이거는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치아가 어느 정도 상했을 때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치아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아는 잇몸 뼈 속에 잠겨 있는 구조잖아요. 치아가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자체가 상해서 빼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치아를 잡고 있는 주변에 이제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 염증 때문에 무너져서 그러면은 이가 흔들흔들 하게 되니까 뺄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치아 자체가 상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치아 주변의 조직들, 치주 조직들이 상해서 이를 빼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치아 자체가 어느 정도가 상했을 때 치아를 빼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 어느 정도 상했을 때 또 발치를 결정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 머리가 있고 치아 뿌리가 있을 거고, 잇몸 뼈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주변에 잇몸 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가 어느 정도 썩거나 깨지거나 상했을 때 발치를 하게 되느냐, 그거를 이해하려면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생물학적 폭경은 제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말로 일종의 장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손톱, 발톱 같은 거. 손톱이나 발톱은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톱이 이렇게 있는데, 손톱이라는 구조는 살 속에 뭔가가 또 구조가 있고 살을 지나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뼈 안에서부터 균들이 많이 득실득실하는 이 만까지, 여기는 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여기는 깨끗한 무균의 부위인데, 손톱도 균이 있으면 안 되는 손 속에서부터 균이 득실득실하는 손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잖아요. 어떻게 밖에 있는 그 세균들이 이 잔뜩 아니게 세균들이 막 이게 삼지창을 들고 여기서 막 쳐들어가려고 할 텐데, 손톱 안에는 염증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입안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고 하면서 입안에서 계속 세균들이 번식하고 엄청난 세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치아는 뿌리까지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치아나 이런 손톱 같은 깨끗한 우리 몸 속에서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구조에는 여기에 일종의 장벽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장벽이 있고요. 예를 들어 손톱이 깨져서 이렇게 금이 갔다라고 하면 균들이 이제 금을 타고 장벽을 지나서 안쪽으로 파고들 수가 있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톱이 깨지면 이 손톱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통증이 오는 것처럼 균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장벽이 깨졌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시고, 치아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쪽에 장벽이 깨지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입안의 세균들이 아싸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장벽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가 이제 치아를 빼냐 마냐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장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장벽은 뭐냐, 뼈 위에 대략 3m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잇몸뼈 위에 3mm 정도 되는 일종의 봉쇄막이 여기 딱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치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 장벽만 건강하다면 충치가 이렇게 상해서 이만큼의 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장벽은 살아있고 구강 내의 세균들이 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다시 원래 치아의 구조를 만들어서 크라운을 씌움으로써 장벽만 건강하다면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많이 상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벽 위로 한 1, 2mm 정도의 치아만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살리느냐 빼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장벽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에서 봐서 아무리 충치가 커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장벽이 유지가 되어 있고 잇몸 위로 1 내지 2mm 정도 치질만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신경치료 후에 기둥을 세워서 치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썩었는데 이걸 내가 진지하게 치과를 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마 가면은 빼자고 하겠지? 라고 했는데 충치를 싹 제거하고 보니까 장벽도 깨끗하고 치아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건 한번 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뺀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진짜 명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준은 장벽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장벽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뼈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잇몸이 있으면 치아가 겉에서 봐서는 4분의 1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썩었어요. 이렇게 잇몸 밑으로 썩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썩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뼈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아까 장벽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뼈 위로 3mm 정도의 치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1mm 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크라운을 씌우려고 해도 계속 잇몸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3mm 정도가 충분히 잇몸 살이 딱 붙어서 장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뼈 위로 1mm 밖에 없으면 조직들이 1mm 가지고는 제대로 장벽을 형성할 수가 없거든요. 균이 들어오는 걸 제대로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뼈를 조금 다듬어서 경계 부위부터 여기까지 3mm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씌울 건지, 아니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건지. 있는 뼈를 이제 깎아야 되잖아요. 일종의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뼈를 깎음으로써 이 치아가 발치되거나 했을 때 나중에 치료를 하기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혹은 수술을 해야 되는 부위가 뭐 뺨 쪽이나 혀 쪽이 아니고 인전면 사이에서 너무 깊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수술해서 장벽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잘 다듬어서 장벽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잇몸 수술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여기를 다시 크라운을 씌워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발치라는 선이 있으면 여기는 발치, 여기는 발치가 아니라고 하면 이 선상에 있는 케이스겠죠. 누군가는 빼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살려보자고 할 수 있는데, 충치라는 거는 사람마다, 치아마다 똑같은 충치라는 건 없기 때문에 뼈 위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런 케이스는 누군가는 살려보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케이스,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뺀다, 명의, 안 뺀다, 악당,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거를 차라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래도 치아가 있는데 치료해서 이쪽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후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려서 자기 치아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모두 다 치료를 잘해서 오래오래 쓰게 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 바람을 서로 다른 형태로 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본인의 치아니까 이런 내용은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 살린다는 게 100% 내 치아의 원상 기능이 막 원상복구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살려서 쓴다고 해서 그거를 20년 30년 쓸 수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상했을 때는 잘 들어보시고 이런 내용 한번 참고하셔서 뺄지 말지 그 결정해서 잘 쓰시면은 좋겠네요. 어떤 치아는 충치가 깊어서 이미 뼈 밑에까지 다 썩었어요. 여기까지 뼈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썩었으면 장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뼈가 3mm만큼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뿌리가 너무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발치라는 경계선에서 O와 X가 있을 때, 좀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에서는 O로 할 수도 있는데 빼지 말고 치료해봅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을 수도 있다면, 이렇게 잇몸뼈 밑으로까지 충치가 진행된 케이스라고 하면 빼자라는 쪽이 더 우세할 수 있겠죠. 이거를 뼈를 깎아내면서까지 살리기보다는 차라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혹은 또 주변의 뼈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살리자는 의견보다는 빼자는 의견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를 봤을 때 크라운 전체가 막 이렇게 썩어 있는, 눈으로 봐서 이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장벽 밑으로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장벽이 깨끗하고 장벽 밑으로 충치가 진행된 게 아니면 그거는 어지간하면 살릴 수가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한 치아 4분의 1이나 반 정도가 상해 있는데 이게 꽤 깊어서 치아 뼈 속에 있는 데까지 충치가 진행되거나, 혹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랙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크랙에 대해서 치아가 쪼개졌는데 장벽 위로 쪼개졌어요. 그럼 이건 100% 살릴 수 있는 거고, 치아가 쪼개지는데 장벽 언저리에서 깨졌어요. 이거는 뭔가 이제 이걸 살려서 쓰려면 여기에 뼈를 좀 다듬는 데지 그런 수술이 필요하지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금이 가서 장벽 밑으로 뼈 밑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깨져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차라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잇몸 뼈나 장기적인 예후를 봤을 때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치아가 상했을 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장벽, 제가 말씀드린 장벽, 생물학적 폭경, 바이올로직 위스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장벽이 얼마나 잘 유지되어 있느냐, 장벽 위로 썩었는지 장벽 아래까지 썩었는지, 장벽 위에 깨졌는지 장벽 아래까지 깨졌는지, 이게 이제 치아를 뺄지 말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눈에 보이는 충치의 크기가 그 치아를 뺄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썩었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기에만 치아 전체가 다 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벽 위로 있고 장벽 위로도 한 1, 2mm 정도의 치아만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때는 신경치료하고 기둥을 세워서라도 빼지 않고 살려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이제 치료하게 되면 예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치아가 많이 썩으면 썩을수록 치료 재료로 대체되는 부분들이 더 커지잖아요. 자기 치아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예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자기 치아가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을수록 수명, 예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에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 5년 정도의 수명을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전에 남아있는 양이 뭐 1, 2mm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1, 2mm라는 게 눈에 그렇게 막 크게 보이는 차이는 아닌데, 치과 치료를 할 때는 1, 2mm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치아가 얼마나 상했을 때 발치를 해야 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장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조골이 얼마나 상했을 때 이를 빼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